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혜입니다. 한 몇 번 AI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별 재미가 없네요. 예, 느낌이 안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낌과 이해. 이해는 오히려 빠르죠. AI 요점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느낌의 수행과 이해의 수행,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느낌의 불교와 이해의 불교,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낌, 정서지능에 해당하죠. EQ. 느낌과 이해라고 하는 부분, 사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르죠. 저희 한국과 중국 불교가 대충 그 느낌, EQ에 의해서 수행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그 남방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해의 불교지요. 예. 보통 이제 이해가 객관적이면서 논리적, 인지적이어서 이 수행을 오류 없이 특정 현상이나 특정 어떤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차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적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느낌과 관련한 거는 그때 일어나는 감각 경험이죠. 보통 불교적 측면 안에서는 이게 하나의 일어나는 현상, 아니비설 신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각 체계,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마음의 체계가 느낌의 영역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며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절차화해서 하나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상자부 불교, 위파사나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느낌의 불교라고 하는 부분과 이해의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해 없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고요. 마치 실천 없는 어떤 진리와 같은 이런 것처럼 또 똑같이 이 느낌이 없는 이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공허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철학적 영역이거든요. 그건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에 대한 논거와 이해를 구하는 방식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의심,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그 의심이 없어요. 때문에 이제 감각, 느낌으로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그마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일단 우리 이 중국과 한국 불교 안에서는 기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수행의 방향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직관적이면서 또 바로 그 감각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현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루는 수행들을 많이 합니다. 동기부여는 잘 되죠. 그리고 내적 통일성, 자기 관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창의성도 있고 탄력성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화두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특이한 어떤 수행 방식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면서 일관성도 없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불교 안에서는 그 이해라는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는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컴퓨터도 이해는 합니다. AI도 이해는 합니다. 더 빠르죠, 사람보다. 같은 지식과 정보 체계를 이렇게 축으로 연결을 하는 것.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나 AI에게 깨달음을 묻지는 않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이해에 없는 그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이 한국과 중국 불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몸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한다.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몸을 만든다. 몸에 대한 이해와 이해로서 몸을 형성해가는 이 두 축이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내는 감각, 이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그거를 재구조할 것인가가 결국에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질 단위에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드러나서 보고 있는 이 현상들. 그건 몸이 아닙니다. 메르르퐁티의 얘기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경계, 봄으로 해서 드러나는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의식 안에서, 즉 보이지 않는 의식 안에서 창조되는 것이지, 우리가 있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저 세계가 나의 의식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몸에 대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극히 뭐라 그럴까요? 맹목적으로 변한다 그럴까요? 흔히 이제 우리가 절에서 하는 어떤 절수행이나 화두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오랫동안 참고를 했는데 나름 환소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이시는 어떤 그 경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그 존재 혹은 존재의 기회를 보거나 혹은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르마리 정도에서 그치는, 몸으로 그냥 이렇게 감각한 정도에서 그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해박하고 또 다양한 어떤 수행 혹은 불교의 어떤 정보들을 많게는 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내놓는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보면, 이거 AI로 작성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이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나 혹은 어떤 구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행으로 연결을 해서 정보를 조합하는 것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 결론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결론을 매듭짓지 못하는 거예요. 즉,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양한 정보는 있대. 그 정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수행이나 불교가,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현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라고 여기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수행하는 선배들, 제가 이제 막 이런 공부를 처음 할 때, 수행하는 선배들이나, 그보다 이제 좀 더 오래 수행하신 어떤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 몸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이 몸이라는 개념이 수행 도판에 등장을 한 거는 한 80년대 후반 정도가 됩니다. 메를로 퐁티가 이제 소개되면서 현상학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논의가, 철학적인 논의가 수행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면서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몸은 신체적인 몸이 아니죠. 버디가 아닙니다. 버디가 아니라 일종의 가용할 수 있는, 액츄얼리하거나 혹은 어떤 프랙티컬한 이런 하여튼 그런 구조. 예. 그러니까 실체화할 수 있는 내공이라고 보통 이제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그런 이제 몸의 논리를 선배들이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내공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몸의 개념으로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몸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엔 저도 잘 이해를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몸이 되어야 수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저 나름대로 정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유튜브에 워낙 다양한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 이게 몸이 없는 이해의 어떤 수행과, 몸은 이때 그 몸을 이해의 단계로 풀어내야 되는 어떤 그 어려움, 그 두 가지가 교차되는 지점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몸이 다 돼서 이해를 풀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존재라고 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역시 몸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몸이라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세계로 가다할 때, 예, 제 유튜브를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존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 예, 불교 수행자이면서도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불교라고 하지 않고 불도라고 합니다.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무명사들께서도 나는 도승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불승과 도승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불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무속이나 신비주의, 예, 이와 같은 카발라의 어떤 개념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수행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저 혼자만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경험, 환상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실제하는 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세계를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된다라는. 근데 그것을 이해 단계로 푼다라는 것이, 예,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막무가내로 가르치기보다 그래도 누군가가 이 수행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라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뼈대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개념 정리 정도의 수준에서 교재를 하나 적고 난 이후에 주변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자, 이 정도 내용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공통되게 하는 말이 어렵다. 당신 유튜브도 어려운데 이건 더 어렵다. 왜 그럴까를 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말을 어렵게 쓰는, 예, 추상화해서 쓰거나 개념화해서 쓰는 어떤 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해라고 하는 부분, 예, 이 몸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인 이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게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갖는 맹점이 이거였구나. 반대로 이해의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가닿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저거겠구나.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간극이 지금 내 앞에 예, 평가로서 나타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행은 몸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수행은 이해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신의 행증. 예, 보통 이제 불교가 신의 행증이죠. 먼저 믿고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다가 그것을 하나의 체험을 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간다라면, 저희 수행은 체증입니다. 체증. 몸으로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신해. 그 신을 믿을 신을 써도 됩니다만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기 확신, 체험에 따른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자기 확신에서 천천히 이 세계나 혹은 어떤 그 법의 체계를 풀어나가면 된다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저는 몸신자를 씁니다. 체증, 몸체자에, 예, 몸으로 겪고 그 체자는 이제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서의 육체, 그 몸으로서 겪고
그 다음에 그 겪음을 통해서 몸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는 몸을 하나의 체계로서 천천히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몸이 생기는 거죠. 이 세계, 물질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물질계와 어떤 정보계,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의 몸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몸의 불교이면서도 동시에 이해의 어떤 불교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이해의 불교가 믿을 신의 그 신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신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더 쉽게 풀어야 될까?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어려운 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거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이것이 세상에 소용이 되는가라는 회의도 좀 듭니다만은, 교제와 함께 가장 낮은 낮다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낮은 게 아니라 좀 풀어 쓴 그 수행 입문서를 쓰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느낌의 불교와 이해의 불교,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느낌의 불교는 결국에 생채기가 나야, 상처라는 게 결국에 몸 안을 들여다보고 피와 살을 통해서 내 몸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처기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해의 불교라는 것은 자꾸 휘젓지요. 이렇게 허공을 휘젓되 그 휘저음이 가다울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것을 이제 그 몸이 없을 때 일으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이에 애착 관계로 만들어지는 그 몸이 부족할 때 끊임없이 그 접촉을 내 몸 안에서 찾는 거죠. 하여튼 그 두 가지 사이가 잘 조화롭게 달성이 돼야 되는데, 느낌이 어떤 그 골격과 뼈대로서, 그리고 이해가 그 골격과 뼈대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 세계의 어떤 풍경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제 적절한 것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몸과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그 더 이상 수천, 수만 가지의 어떤 기회가 펼쳐져 있다, 세상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도대체 체험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AI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뜻은 좋으나 어려운 일이니. 자, 그래도 어찌되었든 해는 가고,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동지가 가까워졌습니다. 새해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목표나 혹은 어떤 결과 같은 것을 정해보시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느낌이죠.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예, 그래도 불교입니다. 그래도 불교. 그나마 불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